학점은행제를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교육원, 플래너, 비용 등등 알아봐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고 하나하나 찾기 어려워 무작정 시작하게 되면 학위가 안 나오는 불상사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3년간 현직 플래너로 일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8가지를 영상 하나에 전부 정리해봤습니다.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현직 플래너들만 알고 있는 내용을 솔직하게 담았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학점은행제에 대해 100% 이해할 수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학점은행제가 무엇인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 제도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쉽게 말하자면 수업을 다 듣고 나면 학점을 주는데 이 학점을 은행 예금 느낌처럼 차곡차곡 모으다가 학점이 일정 이상 수준 쌓이게 되면 학위를 줍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제도이다 보니 학위를 받게 되면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위가 나오게 됩니다. 특정 대학교 졸업장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학점은행제가 뭔지 이제 알았다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한번 봐볼까요? 첫 질문부터 중요한 내용을 다뤘으니 다소 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가급적이면 필기하시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학위 취득할 때 주의사항이 뭔가요?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크게 4가지 설명드릴게요. 학점은행제에는 2년제 전문대 졸업 학력인 전문학사, 4년제 대졸 학력인 학사 학위가 있습니다.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라 학점만 채우면 빠르게 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전문학사는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총 80학점을 채우시면 되고, 학사는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조건 하에 총 140학점을 채우면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일반 학점도 무조건 채워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 일반 학점은 굳이 채울 필요 없는 학점입니다. 전공, 교양 학점만 잘 충족시켜주면 학위는 문제없이 나와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전공별로 필수 과목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돼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전공별로 필수 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점 채우면서 이 과목들까지 모두 이수해야만 학위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무 18학점입니다. 의무 18학점이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6과목 이상의 수업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처럼 수업으로만 학점을 따는 것과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학점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가 있는데요. 수업을 제외한 3가지 방법에 한해서 학점을 따면 학위를 안 준다는 거예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으로는 자격증, 분류 및 직무번호입니다. 자격증을 2개 이상 따서 학점을 채우시려는 분들은 내가 따르는 자격증들의 분류 및 직무번호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분류 및 직무번호가 중복되면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되거든요. 자격증 분류 및 직무번호 확인 방법은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 인정 대상, 자격, 전공별 자격 연계를 들어가셔서 내가 진행하려는 전공을 검색할 수 있어요. 전공 검색하시고 오른쪽에 전공별 자격증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전공 자격증들의 분류 및 직무번호가 뜹니다. 대표적인 중복 자격증으로는 내용 테스트와 헬셋이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하게 있으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입니다. 연간 이수 제한이에요. 학점은행제는 한 학기 최대 8과목, 1년 최대 14과목의 수업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1학기 8과목, 2학기 8과목의 수업을 듣게 되면 1년 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의 수가 넘치기에 추가로 이수한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연간 이수 제한이 걸리는 경우는 지금처럼 학기가 넘어가는 시즌에 개강반 착오로 인해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플래너가 꼭 필요한가요? 플래너가 꼭 필요한지 판단하기 전 플래너의 역할이 뭔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플래너란 안전하게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과정을 1대1로 도와주는 학습 멘토인데요. 학점은행제는 간편하게 학위를 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세부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플래너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 시간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이러한 행정 절차와 세부 조건들을 공부하셔서 안전하게 학위를 딸 수 있도록 조심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신 이런 경우가 아닌 분들, 예를 들어 직장인이나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플래너와 같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학점은행제 외에 신경 쓸 것들이 많다 보니 세부적인 주의사항들을 다 고려하며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플래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플래너가 필수는 아니다. 대신 시간 여유가 별로 없거나
학점은행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플래너와 함께하는 게 좋다. 세 번째 질문, 비용은 교육원마다 전부 다른가요? 네, 전부 다릅니다.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 전공은 뭔지, 플래너의 유무 등등 다양한 이유로 비용이 모두 제각각인데요. 예를 들어 공학계열 전공 같은 경우엔 수강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학계열 듣는 인원이 소수라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교육원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독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과목당 비용이 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은 전공들, 대표적으로 경영, 사회복지, 아동학, 심리학 이런 과목들은 인기가 많아 개설된 교육원이 많아서 비용이 비슷한 편입니다. 근데 같은 전공, 과목이라 하더라도 교육원마다 비용이 제각각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플래너의 유무입니다. 플래너가 없는 교육원이 인건비가 줄어들어 과목당 비용이 더 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만을 따진다면 혼자서 진행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만 제가 바로 이전 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혼자 진행할 여건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플래너 선택 기준을 참고하셔서 플래너를 골라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과목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학점은행제 비용은 몇 과목을 듣는지에 따라 측정되기에 과목 수를 줄이고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 학점을 활용해 학점을 채우게 되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자격증 개수와 독학사 과목 수는 정해져 있다는 점 꼭 주의해 주세요. 다섯 번째, 학점은행제 성적 중요한가요? 이건 어떤 과정을 진행 중인지에 따라 달라요. 사회복지나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과목 이수만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기에 높은 성적을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물론 높은 성적을 받으면 취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졸자 전형, 편입, 대학원과 같이 입시에 직결되는 과정을 준비하는 경우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많은 직장인 분들을 접해본 결과로만 말씀드릴게요. 야근이 잦은 직장이 아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온라인 학점은행제는 녹화 강의라서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고 휴대폰이나 컴퓨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출석 인정 기간도 넉넉한 편이에요. 한 학기당 15주 과정인데 매주 열리는 수업을 2주 안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한 분들 중에 간호조무사 일을 하며 간호대 합격을 이뤄낸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남들보다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분들은 개인 시간을 얼만큼 확보할 수 있는지 시작 전에 미리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일곱 번째, 대학교와 병행 가능한가요? 네, 대학교와 병행 가능합니다.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이고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이라 서로 법이 달라요. 그래서 병행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쉽게 말해 대학교 학위와 학점은행제 학위가 나오면 학위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중학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까지 부족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안 돼요. 학점은행제 학점을 대학에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학점은행제 학위로 취업 가능한가요? 이건 냉정하게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점은행제 학위로는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학력으로서의 기능은 있지만 학벌로서는 가치가 없거든요. 이건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요. 학력은 그냥 말 그대로 최종 학력만을 물어보는 거예요. 2년제 졸인지 4년제 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학벌은 상위권 대학인지 돈만 주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인지 같은 졸업장이라도 그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학점은행제는 따로 입시가 없어 돈과 시간만 투자한다면 누구나 학위를 딸 수 있어요. 이 때문에 학벌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취업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로 자격증들을 따서 스펙을 높여야 돼요. 학점은행제로 학벌까지 갖추려면 상위권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대학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학점은행제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8가지로 Q&A를 진행해봤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풀렸을까요? 영상을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 문의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과정인지 비용이나 기간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됐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시TV 성일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